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의 품격의 양동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독립출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존의 제 강의나 이런 영상 콘텐츠와는 달리 좀 자유로운 스타일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인생서가라는 책방입니다. 네, 혹시나 강릉에 들르신다면 이곳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들이 독립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 1편으로 콘텐츠 준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말보다 글이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말주변도 없고 말도 버벅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했고 또 TK 출신이라 사투리도 심했습니다. 글이라야 내 모든 말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글이라야 내 진심과 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꾸준히 글로 기록하고 흔적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글보다 말이 편한 상사들과 동료들이 저와 소통하기를 좀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저와 같은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도 이 글로 복지 현장에서 잘 버틸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받고 3개월 정도 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후에 휴직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디로 했냐면요. 저 집 근처에 스타벅스로 스타벅스 야탐역점에 2층에 맨 구석탱이의 테이블로 저는 출근을 했는데요. 그리고는 그동안의 많은 기록들을 책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유한한 인생,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책을 출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름을 알리지 못한 일개 사회복지사의 책을 관심 가져줄 출판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또 한 번의 근성이 발휘되었는데요. 직접 책을 쓰고 만들고 엮고 인쇄하고 홍보하고 유통하고 정상도 해보는 바로 독립출판을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독립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하겠지요. 어떤 주제와 이슈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기획하여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마추어 작가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특정 주제에 대한 나만의 콘텐츠가 첫 작품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직원 교육 담당자, 또 인사관리 담당자, 실습 지도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직접 제가 만들었던 교재 그리고 강의안들이 첫 작품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기본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또는 평소의 일상에서 꾸준히 글을 쓰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축적되면 그것을 특정 주제나 컨셉별로 묶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글쓰기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 쉬는 토요일은 오로지 독방 육아를 자처하면서 아내에게 쉼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일요일 오전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글 쓰는 시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만의 글쓰기를 위한 방해받지 않는 최적의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찾아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매주 일요일 11시에서 12시 반 정도 스타벅스가 되었고요. 단골로 앉는 테이블, 늘 주문하는 메뉴도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콘텐츠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게 소중한 가족이나 또는 친구 등의 협조와 이해도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게 되더라도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의 저의 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마음을 울리게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짧은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의 글값 노트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다이어리나 수첩은 아니었고 실시간으로 간단히 기록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속의 메모장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인상 깊은 상황을 목격하거나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을 울리는 멘트가 있거나 TV나 책과 같은 매체 속에서도 재미있는 글감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메모장에 아주 심플하게 키워드나 개조식으로 기록하여 저장해두고 주 1회 나만의 글쓰기 시간에 열어보고 이번 주의 글감을 심사숙고해서 고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글감을 3개씩이나 찾아낸 적도 있었고요. 어느 한 주에는 전혀 글감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등록해 놓았던 글감을 꺼내어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몇 주 전 등록했던 글감이 이번 주에 발견한 글감과 연동되어서 새로운 이야기나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 스마트폰 메모장 속에는 등록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글로 데뷔하지 못한 글감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글감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무조건 쓰는 일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겠지요. 무조건 쓰다 보면 서서히 실력도 늘게 되고 나만의 문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록의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모두가 SNS나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꼭 종이와 연필이 아니어도 자신의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가장 손쉽고 부담 없이 글을 쓰고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그 첫 번째 캔버스가 되었고요. 두 번째 작품인 복지 산문집 바로 뒤에 있는 늘 작은 것 하나가 날 버티게 했다. 늘작티의 경우에 페이스북에 제가 총 8년 동안 주 1회 연재했던 400여 개의 글이 기본 뼈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당신이 독립출판이라는 목표를 정했다면 일단 무엇이든 글쓰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과 시간, 글쓰기 도구와 글감 저장 매체를 준비해서 나만의 글쓰기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글쓰기를 시작하시고 꾸준히 글을 축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독립출판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가능하면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향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러 자료를 재가공하거나 발췌, 짜집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 만들기를 하지 마시고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참고 문헌과 인용의 원천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순전한 당신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독립출판이 가능할 것입니다.